네, 수가용 영재원 친구들. 자, 오늘은요, 제올라이트로 만들어보는 비전화 가습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전화라는 것은 안일비, 전기, 전, 그리고 화학할 때 그 될 화자, 이 화자를 써서 전기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자집에서 자주 보는 전기 오븐 대신에 흙과 돌로 만든 이 오븐을 이용해서 피자를 굽는, 또는 이렇게 야자 껍질을 투명한 유리병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여기에 흘려 보내서 물이 나올 때 깨끗하게 정화돼서 나오는 비전화 정수기. 이렇게 전기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또 플라스틱을 배출해서 쓰레기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친화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수기에 깨끗하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 필터는요,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재입니다. 소재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매번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나오게 하는 대신 야자 껍질 같이 활성탄, 그러니까 수치죠. 야자 껍질이나 활성탄 같은 자연 유래 물질을 이렇게 정수기에 채워서 우리 생활에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일본에서 후지무라 야스유키, 그리고 일본의 비전화 공방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에도 현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방이 발전을 해서 비전화 카페라는 곳도 있다고 해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카페 하면 우리가 가습기에 비전화의 개념을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전기 없이 가습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복잡한 전선을 모두 다 떼어버리고 가습기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이 가습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자, 끓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제올라이트인데요. 제올라이트는 1756년 광물학자 크롱스 테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크롱스 테드는요, 채취한 돌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돌은 태워보기도 하고 어떤 돌은 얼려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 크롱스테드는 광물에, 그러니까 돌에 열을 가하니까 어떤 돌에서는 수증기가 발생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의 이름을 제올라이트라고 붙였어요. 이 제올라이트는 염도가 높은 호수, 그러니까 아주 짠 호수, 그리고 화산암에서 생성됐다고 해요. 무색 투명하거나 백색 반투명하기도 하고요. 젖수물이 들어가면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 제올라이트는 비석이라고도 우리 말로 불리는데요. 일종의 금속입니다. 우주에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세 구멍 덕분에 다른 작은 물질, 아주 가느다란 물질도 모두 흡착하고 잘 통과시키지 않고 걸러내는, 여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산 회층 혹은 호수로 흘러들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합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제올라이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제올라이트는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제올라이트는 우리 과거에서부터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는데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제습, 습기를 제거하는다, 제습이라고 하죠. 또 가습, 제습은 습기를 제거한다고요. 가습, 습기를 더할 가자를 써서 더한다. 습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겠죠. 우리 습도 개념 지난 영상에서 배웠죠. 그리고 또 이런 역할도 합니다. 탈취,
냄새를 빼앗을 냄새를 없앴다는 그런 의미죠. 아까 우리 제올라이트에 있는 미세한 구멍들이 미세물질을 흡착하고 여과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른 상태의 제올라이트는 미세 구멍에 의해서 각종 악취를 빨아들이거나 또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습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제습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또 이제 제올라이트에 구멍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멍에 물을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물을 부어주면 이 구멍에서 가지고 있던 물이 가습 역할을 해서 가습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습기를 만들 수 있고 또 가습을 한다면 반대로 제습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제습기 겸 가습기를 제올라이트로 만들 수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 안에서도 이 제올라이트는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올라이트가 아무래도 암석이고 화학물질이고 이제 비석이라고 하는 암석이기도 하고 미세하게 가루가 되어서 우리 폐에 흡수될 수도 있다고 해서 최근 어떤 국내의 세제 회사에서는 제올라이트를 대신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제올라이트가 어떤 구멍이 있는지 선생님이 아까 미세한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주 미세한 구멍이 보이시나요?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본 사진. 그리고 이 제올라이트의 화학적 구조 또한 이렇게 무수한 다공성을 되어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광물이 나노 채널 혹은 나노 세공이라고 불리는 무수하게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고 그 안이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전자 현미경으로 아까 살펴봤는데 1제곱 마이크로미터 면적에 1mm 크기의 구멍 100만 개를, 무려 100만 개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 덕분에 제올라이트는 흡착 그리고 여과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제올라이트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비전화 가습기, 어떤 전기적 성질 혹은 어떤 화학적 성질도 이용하지 않고 그 제올라이트 자체의 성질만으로 가습을 하거나 제습을 할 수 있는 가습기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